비가 오네요. 여러분 휴일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해준 대로 제가 미국 다녀왔습니다. 2주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당선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부정으로 승리를 도둑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그 걱정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를 딛고 대통령이 되면 지난 4년 전에 대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선거에 대한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는 그런 공약을 걸고, 여러가지 공약 가운데 하나를 걸고 당선이 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무려 19개월 전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 당선이 됐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공중파들보다도 더 빨리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고, 그게 이제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새벽 시간이고 아마 개표까지,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뭐 많으면 6일까지 걸릴 수 있다. 뭐 저는 그건 믿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봤더니 아주 뭐 크게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쯤 됐을 때 자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 때가 아니고 방송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는, 확정이 되는 순간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그 망외에 소득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마침 워싱턴에 갔더니 거기에서 IFS라고 국제 선관위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60개국에서 온 570명의 선관위, 각국 선관위 직원들이 모이는 그 회의에 제가 막차를 타고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격적으로는 매우 이질적인, 저를 생각하면 매우 이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은 뭐 저 스웨덴, 이스라엘, 대만, 필리핀, 뭐 아프리카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나라 이 선관위 사람들만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건 아니건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학을 띠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정선거를 믿는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저지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게시판에다가 제가 영어로 더빙이 된 38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떡하니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이 그 570명이 들어와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국에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영상으로 꾸며진 다큐멘터리를 정식으로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질문도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온 여차저차한 사람인데 내가 지난번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연임에 실패했다. 그런데 미국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제, 그 시간으로 어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그 성격을 잘 알겠지만 지난 4년 전에 부정선거에 의해서 자신의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부정선거 실태조사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을 할 사람이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그 패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 묻는 것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패널들도 이 좌파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이 주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은 그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겠지만 특히 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나 미국은 분권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래 네가 얘기하는 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난관을 다 이기고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게 된 것은 그 IFES의 실제 국제 참관단의 자격으로 실제로 투표가 벌어지는 그 투표소 3곳을 제가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대만 사람들과 한조가 돼서 워싱턴 DC 안에 있는 한 곳과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알링턴과 페어팩스 그곳에 있는 3군데의 투표소를 직접 방문했는데요. 여러분,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워싱턴 DC에서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가 몇 %의 표를 득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힌트는 많이 얻었다는 건데 이 DC 안에서 미국의 수도 안에서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 민주당의 후보가 얼마를 얻었냐 하면 무려 93%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산국가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많은 표를 얻은 이제 좌파 성향의 지역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가봤더니 신기한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하는데 신분증을 제시를 안 해요. 신분증을 제시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제가 민경욱인데 인천의 무슨 아파트에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워싱턴에서는 신분증을 내라고 얘기하는 그 말 자체가 불법입니다. 물어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완전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DC를 포함해서 15개 주는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면 아무에게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에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등록을 하고 뭘 보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을 바꿔야 되는 일을 제도 개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 운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올 수 있었고,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도 개선의 방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더 기가 차게 생각하는 것은 그 IFES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로서는 4년마다 한 번씩 미국 수도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벌어지는 미국 올림픽과 같은 그 큰 대회에 그 대회장이 하는 얘기가요. 클로징 리마크라고 마지막에 이 폐회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러스트, 신뢰다.
신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거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떠받친다는 신뢰, 그게 중요하고, 이 선거 제도를 우리 같은 선관위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다라는 믿음, 신뢰, 트러스트가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를 하는 사람들, 투표자에 대한 신뢰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그 신뢰가 나타난 것이 어제, 그러니까 그때 시점으로 어제 투표가 있었던 어제 워싱턴 DC 돌아다니면서 보셨겠지만, DC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에게 아무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투표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투표자들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석구 변호사님 계시지만 trust but verify, 믿지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믿고 있죠? 믿어요. 그러나 확인할 건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한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참 여기도 이런 구멍들이 크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여러분, 4년 전에 제가 부정선거의 실체를 봤을 때 어떤 것을 봤느냐, 동영상을. 사람들 투표 감시하는 사람들 전부 다 퇴근하라고 그런 다음에 탁자 밑에서 여행 가방을 큰 걸 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투표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투표용지를 다시 자기네들만 아는 시기에 그 시간에 한밤중에 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다음에 여기서 개표한 거를 꺼내서 다시 또 개표기에 넣고 또 꺼내서 개표기에 넣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트럭들이 와서 투표용지를 마구 쏟아내는 그런 현장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부정선거로 완전히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승리를 도둑맞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그 모든 제도적인 허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력이라고 그러죠. 쓰러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이런 위대한 힘을 갖고 있구나. 다음에 60%라는 전 국민의 60%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선거 제도가 이상하다. 이 선거 제도가 이상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진다는 확신 속에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망가질 수 있었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일으켜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딥스라고 알고 있는, 딥스테이트라고 알고 있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 40대, 부통령이 글쎄 40세예요. 부통령이 선거 기간에 39이었다가 40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80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기 나이에 딱 절반 되는 사람을 부통령으로 앉혔어요.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해병대를 들어가서 군복무를 한 다음에 그 경력을 바탕으로 법대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됐고, 또 작가가 돼서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이 이 영화로 제작되는 힐빌리의 사람들이라는 영화로 제작된 그런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사람, 40살이에요. 딱 40살 사람이 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다음번 4년 뒤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44살 때.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43살짜리 그 소령 출신의 이 팍스뉴스의 이 진행자를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국방비가 1000조 원인 미국 전체 국방부의 수장,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임명받은 사람들 보면 40살,
43살, 43살, 뭐 45살, 50 아래의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실권을 주어서 관료주의, 당신들은 여기에 잘못을 한 것이 없고 이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완전히 청소를 하라는, 구악을 완전히 철폐하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복원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수록 망가지고 있습니다. 5번의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투표의 잘못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이렇게 되는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잘 아시겠지만, 이 부정선거인 사전투표를 없애는 방법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고칠 리가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180석이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4년 뒤에는 어땠습니까? 192석이 나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음번 선거에서는 200석이 넘을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이 냄비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팔팔 끓어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뜨거운 걸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과연 복원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희소식, 미국은 부정선거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을 하고 거기에 일소 작전을 편다면 우리가 용기를 더 크게 얻고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카말라 해리스가 됐다 그러면 미국도 망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 막힌 귀에 딱 뚫어져 가지고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범에 대한 수사 개시로 이 어려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비가 오는 날씨에도 여기 모이셨듯이 여러분들이 주축이 돼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소식 있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저는 아직 시차적이 별로 안 돼가지고 얼얼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정신을 잘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2주일 동안 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트럼프 측과 연락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패스트 트랙 재판을 봤는데 판사가 당신 안 들어오면은 구속할 수도 있고 이제 구인장 발부하다 구인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판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바람에 제가 뛰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박주현 변호사가 이번에 마라라고에 가서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라고에 가서 이 축하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들을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정선거를 향한 우리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노력을 저 미국에도 전하고 미국에서도 거기에 화답하고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도 또 거기에 화답하는 그런 좋은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길게 얘기해도 된다는 박윤성 총장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했는데 그래도 또 뒤에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저기 먼 곳 대전에서도 오시고 또 다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선배님들도 이렇게 자리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소원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우리 서로 가지면서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이상으로 미국 방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